고진감래라는 말이 있듯이 지난 일주일 동안 시장이 상당히 힘들었는데 오늘 모처럼 금요일 기분을 좀 내면서 한 주를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고 또 과유불급이라고요. 어제 너무 좀 과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더 많이 먹으면 또 체할 수도 있다는 점이 좀 걱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 민통선에 가면은 철마는 아직도 달리고 싶다 이것처럼 아직까지 멈출 기세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미증시 마감 브리핑 하고요. 오늘 미증시가 어제와 똑같은 주제로 한 번 더 올랐다. 어떤 정황이 있나 보시고요. 다음에 경제지표 호조를 오늘은 또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였는데요. 또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 인터뷰 내용하고요.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늘 6월 마지막 증시의 한국 증시 과연 윈도우 드레싱의 약발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 향후 증시에 대응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먼저 로이터 통신의 마감 브리핑으로 출발합니다. 연준 양적 완화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월가가 올랐다. 이렇게 나왔죠. 어제랑 같은 제목인 줄 알고 처음에는 어제 마감 브리핑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오늘 것도 역시 이틀 연속으로 양적 완화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건데요. 미증시 3거래일 연속의 급등세.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저렇게 봤고요. 그저께는 경제지표가 좋아서 양적 완화 축소돼도 자력갱생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랐고 어제는 GDP가 너무 부진해서 양적 완화가 쉽게 발을 못 댈 것이라는 점에 급등했었고 근데 또 오늘은 보시다시피 지표도 좋았고 양적 완화 연장 기대감까지 합쳐지면서 그야말로 쌍두마차가 미증시를 견인했다는 설명입니다. 뭐 다른 건 몰라도요. 투심이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투심 전심이라 그럴까요?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양적 완화 연장 기대감의 실체는 무엇인지 좀 먼저 알아보고요. 그 다음으로 경제지표로 넘어가기로 할게요. 갑자기 양적 완화 연장 기대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이 뉴욕 연준 총재의 연설 내용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자, 외신 비즈니스 인사이더에서 이 내용에서 좀 전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바로 연설문으로 넘어가시는 걸로 할게요. 보시다시피 버냉키의 최측근이 양적 완화 연장을 지지했다고 나왔고요. 사진에 보시는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준 총재 여기서 한마디로 표현했다시피 버냉키의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최측근이다. 그런 차원에서 버냉키가 지난주에 울렸던 투심을 윌리엄 더들리가 확실히 좀 위로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는 건데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버냉키와 친구들답게 강력한 안정제를 시장에 투여해줬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뉴욕 연준 측에서 제공한 자료로 바로 이어서 보시죠. 연설하기 전에 원래 기자들한테 이렇게 요약문 같은 거 배포하잖아요. 이제 그거를 보고 나서 월가에서는 연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미리 올랐다네요.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극복해온 과정에 대해서 연준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칭송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연준의 이 제로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꺼내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뭐 실업률도 좋고 GDP도 좋고 다 좋은데 중앙은행의 기본 기능은 역시 물가 관리 아니겠느냐. 2%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달성을 하는 게 목표다. 그때까지는 제로금리 안 만진다. 라고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지난주 FOMC에 대해서 내가 좀 할 말이 있는데 라고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난주 FOMC에서 누가 뭐라고 했던 일단 확실한 사실은 결정된 것은 양적 완화가 계속 지속된다는 이런 팩트였는데 이거보다 시장에서는 만약이라는 이 가정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을 했다. 그것은 바로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나리오인데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그냥 말만 꺼냈는데 너무 누가 봐도 좀 오버센스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굳이 뭐 궁금해한다면 내가 한마디를 해주겠는데 보시다시피 캘린더 달력에 따라서 양적 완화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미 경제 전망하고 현실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결혼 날짜 잡아놓은 것처럼 하기 싫은데 막 날짜 잡아놨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상황을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자, 그러면서 경제지표가 어제 GDP처럼 너무 못 따라와 주면 하시라도 계획이 변경 가능하다. 심지어는요. 양적 완화 규모를 더 늘릴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얘기는 누가 봐도 지금 양적 완화 축소에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양적 완화를 여기서 더 확대할 가능성은 누가 봐도 좀 적지만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버냉키 이후에 이제 달래기에 나선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그런 얘기 보통 하잖아요. 야, 말이라도 참 고맙다. 말만이라도 고맙다. 이런 반응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만약에 고용과 경제 성장률이 FOMC 전망에 미달한다면은 이 양적 완화 기간이 얼마든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해서 이 고용 시장 환경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했고요. 자, 그렇다면은 연준 경제 전망하고 현실 경제의 격차가 어느 정도 좀 알아보면 양적 완화 종료 시기를 대충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큽니다. 꽤나 큽니다. 지난 6월 FOMC라고 해봤자 지난주인데요. 여기서 나온 연준의 경제 전망 프로젝션 보실까요? 먼저 GDP는요 2.3에서 2.6% 갈 것으로 올해 예상을 했는데 어제 어땠죠? 1분기 GDP 1.8 나왔죠. 다음에 실업률 보실까요? 올해 7.2에서 7.3 간다고 했는데 지난 고용지표상 실업률 7.6 기록했습니다. GDP가 이렇게 1.8로 내려앉은 상황에서 실업률이 갑자기 또 떨어지기도 힘들어 보이고 어쨌든 지금 저렇게 격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윌리엄 더들리는 현실을 주목해야지 뭐 연말이라는 말은 이제 신경 쓰지도 마라 뭐 이런 현상이죠. 그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자, 오늘 미 경제지표 다 좋았는데요. 이 중에서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결 주택 매매. 집을 살려면 계약하고 중도금 치르고 뭐 대출 얻어야 되고 뭐 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단계에 있는 이 주택 계약을 미결 주택 매매로 집계합니다. 화면 보실까요? 보시다시피 예상치는 1% 증가를 기대했는데 결과는 6.7%. 몇 배입니까 이거?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면서 언론에서는요, 외신에서 뭐 2006년 내 최고치다 뭐 서프라이즈다 이런 평가를 했지만은요, 보시다시피 이게 5월 결과잖아요. 5월 제가 5월에다가 저렇게 좀 강조를 해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국채금리나 뭐 채권금리, 모기지금리 이런 게 일제히 급등하기 전의 결과니까 요거는 약간 중량감을 줄여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확실하게 믿을 만한 경제지표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개인 소득과 지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항목별로 나와 있는데요. 헤드라인 넘버부터 올라가서 보실게요. 미 상무부에서 발표하기를 지난 5월에 미 개인들의 소득이 0.5% 증가했고요. 금액으로는 694억 달러를 기록했죠. 그래서 예상치를 2배 넘게 뛰어 올랐고요. 다음에 개인들의 소비 지출이 0.3% 늘어났습니다. 예상치에는 좀 미달했지만 예상치가 워낙에 좀 높았었거든요. 그러면은 소득이 0.5% 줄었는데 소비는 0.5% 소득이 늘었는데 소비가 0.3% 늘었다면 0.2%는 나머지는 어디로 갔느냐, 이제 요로 갔죠. 요로. 개인 저축률이 3%에서 3.2%로 이제 올라온 거죠. 딱 이렇게 정확하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소득이 증가한 0.5% 중에 5분의 3은 소비했었고 5분의 2는 저축에 활용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항목별로 내려가서 보실게요. 이제 보통 이런 경제지표 자세한 거를 보려면 우리나라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뭐 이런 걸 좀 보는 재미로 원래 보는 건데요. 일단은 이번에 개인 소비 물가는 지난 결과 대비 0.1% 물가가 이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서 2번 연속으로 좀 내려갔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올라주길 바랬는데 진짜 플러스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개인 소비 물가 0.1% 상승. 그 다음에 가격 변동폭이 좀 심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코어, 그러니까 근원 개인 소비 물가 역시 0.1% 플러스로 예상치에 정확하게 부합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은요, 이 물품 구매의 지출은 조금 감소를 했지만은요, 같은 북반구에 위치한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5월부터 4월 말부터 더위가 일찍 와가지고 행락철, 휴가철이 미리 좀 시작됐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 쪽의 지출이 0.2% 오히려 좀 빨리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물품 구매 감소폭을 좀 상쇄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개인 소득 지출 데이터에 있어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물가 상승이 0.1% 플러스인 거는 누가 봐도 반갑다는 거고요. 대신에 안정된 흐름을 반영했다고, 또 폭이 너무 크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번 지표가 갖는 의미는 개인들의 소비 증가 폭은 예상보다 컸고, 그 다음에
소비도 늘었고 저축도 늘었고 물가도 원래 좀 올라야지 정상인데 진짜로 올랐고 또 그 폭도 크지 않게 예상치에 딱 맞게 올랐다. 뭐 아주 안성맞춤의 결과였다고 봐야 되겠죠. 미 현지 전문가 시황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GMG 디펜시브 베타 펀드. 오늘 경제지표는 미국 경제가 방향성은 긍정적인데 속도는 매우 느리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다. 이로써 연준이 적어도 올해는 현행 양적 완화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이 적다는 안도감을 확보했다. 따라서 지금 돌아보니까 지난 한 주간 시장의 조정이 너무 심리적인데 영향이 컸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좀 지나쳤다는 컨센서스가 힘을 얻고 있다는 강조를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컨센서스 다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나라 오늘 이번 주 마지막 날 증시, 6월의 마지막 증시를 현재 개장 37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도 KBW 은행지수와 함께 코스피 지수의 당일 예상을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융 위기 때부터도 그랬고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됐었던 2011년도 8월 달에도 조정의 폭과 깊이가 정확하게 코스피를 선행해줘서 KBW 은행지수의 의미가 크다고 봤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 보시면은요, FOMC에서 양적 완화 축소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이거를 만약에 진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출구 전략을 준비한다고 했으면 KBW 은행지수가 안 빠졌을 리가 없는데 오히려 KBW 은행지수는 그냥 스테이크인 터널을 지나서 오히려 그때를 이후로 반등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아시아 증시의 자금 이탈이라든가 미 국채 금리 상승 등등은 일종의 시위성, 자해 공갈성의 그런 하락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KBW 은행지수와 코스피가 이제 갭을 좀 좁혀야 되는 상황인데 KBW 은행지수가 내려와서 화면 좀 잠깐 보실까요? KBW 은행지수가 내려와서 맞춘다기보다는 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맞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어제의 상승분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1차 목표는 달성이고요. 오늘은 양보다 질이라고 골고루 외국인 매수세가 확산되는 게 2차 목표고요. 하지만 지금 월말 윈도우 드레싱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너무 많이 올라도 다음 주 월요일날 급격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